자, 이번 시간에 2.2장 템플릿 상속과 정적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뤄본 것처럼 메인의 앱에서 우리는 모든 URL 다 처리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 개의 앱을 통해서 URL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 개의 앱을 통해서 어떻게 URL들이 분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인 템플릿 상속, 정적 파일, 또 템플릿 폴더 변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 폴더요, 그러니까 기본 폴더는요, settings.py에 정의된 폴더로 데이터를 읽어요. 템플릿 폴더를 변경하면 장고는 해당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서 읽어오는데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템플릿 폴더를 변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앱을 통째로 복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템플릿 폴더를 옮겨버리면 그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옮긴 다음에 템플릿 폴더도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유지보수하기에는 템플릿 폴더를 건드리는 게 좋지만 나중에 모듈화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라면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린 이번 시간에 변경을 해볼 겁니다. 또 템플릿 상속은 웹페이지에 공통된 디자인을 한 곳에 모아두고 다른 페이지들이 이를 가져다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2.2장, 2.3장 넘어갈 때도 항상 디자인이 같은 디자인이 있죠. 어떤 디자인이요? 지금 옆에 메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여기 좀 줄였을 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 메뉴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고정이거든요. 여기 검색도 그렇고요. 자, 이거 닫아놓고요. 다시 200%로 확대를 할게요. 이런 것들을 매 페이지마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구현해놓고 다른 페이지들이 이를 가져다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복된 코드가 없겠죠. 이 정적 파일들은 웹 서비스를 꾸미고 기능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고정된 파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CSS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올리는 파일들은 아니죠. 또 웹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진들, 로고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정적 파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렌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경로, 그러니까 .html 파일에서 쓰는 상대 경로들이 이 settings.py에 있는 경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폴더 안에 CSS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개발 환경을 설정할 건데요. 이번에도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mkdir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프로젝트 생성 한번 볼게요. 마이그레이트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 앱이 두 개예요, 지금. 그러면 마이그레이트까지는 똑같고 앱을 두 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붙여 넣으려고 여기다가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목차에 우리가 이 번호를 붙여 왔으니까요. 여기다가 02-2 언더바 템플릿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붙여넣기 전에 여기서 cd 땡땡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나가야 되죠. deactivate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지금 이 폴더 밖에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make 디렉토리에서 템플릿 폴더를 만들고요. 그 폴더로 들어가고 가상 환경 설정하고 가상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장고 설치하고 프로젝트 스타트하고 DB에 반영하고 메인에 만들고 블로그에 만드는 거예요. 자, 복사해서 Shift 인서트 눌러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로 다시 들어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열려있는 창들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 닫았어요. 자, 다시 들어왔고요. 자, config에 settings.py 파일을 열어서 allow host하고 installed 앱에 이번엔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지금 엔터가 안 들어갔거든요. 엔터 치고요. 엔터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았냐면 좀 전에 보시면 블로그라는 폴더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엔터를 치니까 생겼죠.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마지막 게 개행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 엔터가 쳐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엔터 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Shift 인설트입니다.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자, 그럼 config에 settings.py 들어가서 여기 allow host에 asterisk 넣고요.
여기에 메인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URL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앱에는 인덱스, about, 컨택 이렇게 세 가지 URL 구조를 가져갈 거예요. 인덱스는 아무것도 없는 URL을 인덱스로 가져갈 거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시면 테이블 형태로 어떤 앱에서 어떤 URL들이 구현되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고 복잡한 코드에서 내가 구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블로그 리스트로 연결이 되고 블로그 전체 목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int pk라고 하면 이 pk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볼 수 있게끔 보는 거예요. 블로그 디테일이죠. 자, 그럼 config의 urls.py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는 메인의 urls.py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앞에 붙어 있으면 블로그 URL로 이동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앱의 urls.py고요. 블로그 앱의 urls.py입니다. 이 include를 사용하면 다른 파일에 있는 이 패스들을요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냐면 이거 세 개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용자가 먼저 about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about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핑이 돼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1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없죠. 없으니까 여기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1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헬로우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블로그만 연결된 거거든요. 여기는 확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앞에가 블로그로 매핑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매핑되는 게 없으니까 URL을 확인하라는 경고 문구가 뜨겠죠. 자, config의 urls.py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의 urls.py 주석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패스를 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 URL이 들어왔을 때에 include 메인 앱에 urls.py로 연결해라. 마지막에 컴마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C, V 한 다음에 이번에는 블로그하고 뭔가가 붙었다 라고 한다면 블로그 앱에 urls.py로 연결을 해라. 자, 그리고 include는 어디 있느냐? 이 팻이 있는 그 폴더에 include가 있어요. 그럼 장고의 urls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 없다고 했었죠. 지금 초급자 때는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mv의 라이브러리에 장고의 urls 여기에 지금 패스와 include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init 한번 가보시면 돼요. 여기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패스가 있죠. 그리고 include도 여기 있어요. 그럼 conf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conf에 가셔서 include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include를 알 수가 있죠. 여기 arguments가 우리가 입력한 arguments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앱네임이 있는데요. 이런 앱네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장고를 배우게 되시면 설정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요거를 입력하지 않고 가요. 자, 이건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include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을 했어요. 이 안에 코드를 들여다보는 것은 나중에 실력이 더 쌓이신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S 누르고요. 그러면 메인의 urls.py 한번 가볼게요. 메인 폴더 가보니까 urls.py가 없죠? 없어요. 블로그에 가도 urls.py가 없습니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w file urls.py 또 메인에 new file urls.py 자, 나머지 다 닫아 놓고요. 메인의 urls.py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rom 장고의 urls에 import path 왜요? 우리는 URL이 들어오면 함수랑 연결시켜 줄 거기 때문에 path이 필요하죠. 자, 밑으로 내리고요. from 이 폴더 안에 import views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 views 안에 index라는 함수를 이렇게 바로 기입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views에서 점을 찍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건 파이썬 기본법이죠. 그리고 URL 패턴즈는
리스트로 선언을 할 건데요. 패스. 그래서 우리는 뭐뭐뭐 만들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about 하나, 컨택 하나.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자동 완성 그대로 시키겠습니다. 패스. 저는 코파일럿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헬로우는 안 할 거고요. 저는 about이죠. about이면 뷰스 파일 안에 about이라는 함수를 연결시켜 주겠다. 그리고 name이 있는데 이 name은 여러분들이 이 about의 HTML 파일 내에서 내가 인덱스로 이동하고 싶다 또는 컨택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자, 패스 컨택은 뷰스의 컨택, 네임 컨택 됐죠? 잘 구성이 됐고요. 요거는 제가 템플릿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요. urs.py에다가 붙여넣고요.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에 팻 한번 볼게요. 여기에 팻은 무슨 팻이죠? 이거 블로그 슬롯입니다. 실제로는요. 왜요? 지금 config에 이건 다 넣고요. config에 urs.py에 여기에 매핑이 이미 된 상태예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블로그 슬러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있는 상태가 뷰스에 블로그 리스트로 연결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네임은 블로그 리스트로 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다가 주소를 써놓을게요. 이거는 블로그라는 URL로 들어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메인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시면 장고는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습득해 가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렇게요. 자, 다 넣고요. 메인에 views.py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뭘 구현해야 돼요? define index pass 그 다음에 define about 자 pass 그 다음에 define contact pass 이렇게 해놓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항상 뭐가 들어가요? request. 제가 이거 예전에는 많이 헷갈렸는데 어떨 때 헷갈렸냐면 우리가 모듈 중에 어떤 모듈이 있냐면 request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 request라는 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자주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기 뒤에 s가 안 붙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return 렌더를 사용할 거죠. 메인 폴더 안에 index.html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는 about이죠. return 네, about.html 그리고 return 여기는 contact.html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저장했고요. 자, 이렇게 메인이라는 폴더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장고에서 settings.py에서 config의 settings.py 여기 installed 앱의 순서대로 템플릿을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로그에서 index.html을 쓴다 라고 한다면 메인 폴더에 있는 index.html을 읽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폴더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아키텍처가 복잡한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규모가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폴더 트리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파일, 하나의 폴더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블로그 앱의 views.py를 코딩해야 되는데요. 여기 다 있습니다. 블로그 앱의 views.py 여기에 무크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가 들어가요. 저는 아직 DB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요. 여기인데요. 여기에 블로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요. 여기 볼게요. 여기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는 뭐죠? 이건 리스트입니다.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템플릿에서 요걸 수뇌를 돌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불러오겠다. 내가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코드가 실제 DB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요걸 따로 불러오지 않고요. 이렇게요. 이 한 줄만 추가되면 실제 DB에서 모든 오브젝트, 블로그 관련된 모든 게시물들을 불러와서 이 이름으로 순회를 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블로그 리스트.html에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리스트니까 인덱싱한 거죠. 자, 복사했고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어요. 자, 그리고 폴더를 만들 건데 여기 보세요. 공이 폴더 밑에 템플릿 폴더 밑에요. 메인하고 블로그하고 컨피그가 있는데 여기 컨피그는 생략된 겁니다. 그 폴더와 병렬되게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죠.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메인 폴더 아래에 템플릿, 블로그 폴더 밑에 템플릿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템플릿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템플릿 폴더 밑에 new 폴더 템플릿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각각 앱에서 사용할 new 폴더 메인이라는 앱이 있을 거고요. new 폴더 블로그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뭐뭐가 있나요? 자, build.py 가볼까요? 메인에는 index about content 그러면 메인에는 new file index.html 그 다음에 new file about.html 그 다음에 new file contact.html 이렇게 해놓고요. 세 개는 닫아놓고요. 블로그의 urls.py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블로그 list.html, 블로그 details.html입니다. 블로그 디테일이네요. 자, 그러면 블로그 폴더 밑에 new file 블로그 list.html 그 다음에 new file 블로그 detail.html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메인이라는 폴더 밑에서 또는 블로그라는 폴더 밑에서 템플릿 폴더를 안 찾게 config 파일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settings.py로 가셔서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뭐라고 칠 거냐면 base dir에 템플릿이라고 해주세요. 이 base dir은 뭐냐면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있죠. path 파일 얘가 settings.py거든요. 이 settings.py의 parent의 parent 그러니까 config 폴더의 parent예요. 이 템플릿 폴더 안에 있는 템플릿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가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코드 리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걸로 사용하지 않고요. 옛날 모듈인 OS 모듈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OS 모듈은 문제가 있어서 이 패스 모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OS 모듈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윈도우와 리눅스의 경로 구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패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특히 윈도우에서 나중에 배포할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잠깐 실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면요. 여기서 패스 라이브러리를 실습해볼 수 있는 예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 팻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팻에 템플릿 폴더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의 슬러시에서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슬러시 연산자를 통해서 마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처럼요.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이라고만 치시면 돼요. 사실 파이썬 말고 파이썬 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할 거예요. 파이썬만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from pet library import pet 추가해 주시고요. file 언더바 pet 그 다음에 어떤 문자를 넣을 거냐면 점 슬러시 hello world 이 경로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 팻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경로명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네, 이거를 팻 객체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파일 팻 이렇게 한다면 p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스페이스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p에다가 슬러시하고 템플릿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폴더명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에 써져 있었던 여기 위에 올라갈게요. 여기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현재 파일의 경로이고요. 지금은 쉘 창이기 때문에
패스에 언더바 네임 언더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resolve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파이썬 코드를 어디서 실행했는가가 나오죠. 내가 02 언더바 템플릿에서 실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parent 하면 폴더 하나를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되죠. 그럼 폴더 하나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parent에 parent 그러면 베이스캠프 폴더가 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자, 요건 밑으로 내려놓고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exit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자, 클리어 한번 해줄게요. 자,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요. 템플릿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HTML 시간 아니고 장고 시간이잖아요. 이거 한 땀 한 땀 타이핑 치지 않고 원리만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리스트.html 만들 건데요. HTML 양식 그대로인데 뭐가 있어요? 템플릿 태그가 있죠.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순회를 돌 수가 있어요. 어떤 오브젝트를 순회를 돌 수가 있나요? 자, views.py를 가서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데이터베이스를 순회를 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요거에 리스트 안에 딕셔너로 되어 있는 요거 하나가 순회 돌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로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 블로그의 타이틀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for loop counter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제가 템플릿 심화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썬하고 다른 문법이 많아요. 이 for loop에 카운터를 하게 되면 하나씩 숫자를 셉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요. 여기 중괄호 두 개는 뭐였어요? 변수였죠. 이거 변수예요, 변수.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만난 거죠. URL. 그러면 이거는 urs.py에 선언되어 있는 블로그 디테일이라는 네임을 가진 애한테 걔가 누구예요? 자, urs.py 가볼까요? 지금 블로그죠. 블로그 urs.py에 블로그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가진 애한테 뭘 인자값으로 주냐면요. 블로그 아이디를 인자값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블로그 디테일 함수에 블로그 디테일 함수가 어디 있어요? views.py에 밑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 pk가 되는 거죠. 이 pk에 id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아까 여기에 이게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URL은 뭐예요? urs.py에 있는 URL 목록입니다. 그 목록에 얘는 뭐예요? 네임이죠. 그 네임과 연결되어 있는 함수에 들어갈 뭐예요? 아규먼트들입니다. 아규먼트가 2개고 3개면 여기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손으로 한 땀 한 땀 한번 코딩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지워보시고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슬러시 해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이 앞에다가요. 이 앞에다가 다운표 바로 위에다가 슬러시 블로그 슬러시 하고 블로그 아이디를 그냥 변수를 읽어와서 작성할 수도 있겠죠. 둘 다 해볼까요? 복사하고요. 이건 블로그 리스트예요. 그러면 템플릿에 있죠? 블로그에 블로그 리스트.html 자,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저장했습니다. python main.py run server 이렇게 해서 서버 구동시키고요. 8000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블로그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접속해 보면 제목 1, 2, 3, 4 이렇게 뜨죠. 이 링크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 놔볼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얘는 지금 1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1번부터 시작해서 이너머레이트처럼 숫자를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얘가 결국에 사용자한테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 요거를 복사해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다 지워버리고요. 블로그 아이디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중괄호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얘를 변수로 가져오죠. 변수로 가져온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냥 제가 하이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면 달라지는 게 보여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장하고요. 동작은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서 URL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로그 1 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블로그 2 하이 이렇게. 자, 요거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하드 코딩 하지 않아요. 이렇게요. 왜 이렇게 하드 코딩 하지 않아요? 이 주소가 변경되면 어떡하죠? 블로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티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변경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드 코딩 된 걸. 그런데 만약에 앞서 했었던 것처럼 자,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한다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함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블로그 리스트에 넣었고요. 그다음 블로그 디테일도 역시나 설명만 드리고 추천할 겁니다. 여기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블로그 디테일에서는 오브젝트 타이틀, 오브젝트의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앳, 업데이트드 앳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클릭을 했을 때에 URL 목록에서 이름이 블로그 리스트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오브젝트 이거요. 그러면 딕셔너리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그럼 0번째 걸 뽑아낸 거죠. 0번째 걸 뽑아낸 거면 요겁니다. 요거 딕셔너리예요. 키값에 접근할 때에는 타이틀, 컨텐츠를 대괄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찍어서 접근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요것도 복사해서요. 블로그 디테일 가보고요. 자, 블로그 리스트에서 하나만 더 실습해 볼게요. 여기서 오브젝트 리스트에 이렇게요. 오브젝트 리스트에 이렇게 접근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0번째의 타이틀, 자, 그리고 0번째의 컨텐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목일, 내용일로 해서 첫 번째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에 접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얘가 원래 대괄호잖아요. 파이썬에서는요. 네, 여기 대괄호 못 씁니다. 이렇게 못 써요. 지울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두고요. 자, 이어서 템플릿 상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죠. 메뉴들이나 페이지 끝에 있는 후터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HTML 파일마다 일일이 작성하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뉴가 하나 변경이 되더라도 수백 개의 페이지를 전부 다 변경이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템플릿 상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로 상속을 받듯이 부모에서 정의한 코드를 자식이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자, 부모의 코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헤더도 작성하고 후터도 작성하고 자바스크립트도 여기다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자식은 이 부분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블럭 컨텐츠, 그러니까 이 블럭 컨텐츠에 요걸 넣어줘 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작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블럭 컨텐츠에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이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자식 코드입니다. 위에 게 부모 코드고요. 이게 합쳐져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200%로 만들게요. 자, 밑에 내려가서요. 베이스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베이스 폴더 안에 base.html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이건 템플릿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템플릿 폴더 안에 new 폴더 베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서 new 파일 base.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 코드를 넣어 줄 건데요. 이 코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바꿔 볼게요. 이 부분은 없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없앨 거예요.
자, 뮤라와 빈키는 뺐고요. 뮤라와 빈키 잠시만 살려볼게요. 자, 여기 빈키가 있죠? 여기 뮤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록 뒤에 오는 이름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컨텐츠, 블록 빈키, 블록 뮤라. 그럼 자식은 이 코드만 작성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지울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작성을 했고요. 자식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우리 지금 자식이 누구예요? 블로그 리스트, 블로그 디테일, 이런 게 자식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extends 베이스 폴더 안에 base.html을 가지고 오겠다 라는 것을 맨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죠. 여기에 맨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부모한테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필요가 없죠. 자, 필요가 없고요. 얘도 필요가 없죠. 얘도 부모한테 있어요. 가볼까요? 여기 부모한테 있죠, 이미. 우린 여기 블록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코드가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와 같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긴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딩은 2로 해줄게요. 왜냐면 base.html에 헤딩 1이 여기 있어요. 한 페이지에 헤딩 1이 2개면 안 되죠. 자, 그럼 상속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상속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C V에서 메뉴 4 이렇게 해서 base.html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블로그 리스트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리스트에 연결된 URL로 접속을 해보면요. 메뉴 4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 누구도 상속을 받아요? 블로그 디테일도 상속을 받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빈키와 뮤라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디테일도 역시나 복사해서요. 디테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코드는 같습니다. 베이스 폴더에서 base.html을 상속받아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블럭 컨텐츠에 요 컨텐츠 목록을 넣겠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여기서 슬러시하고 1번을 접속해보면 블로그 디테일에 포스트 아이디를 못 넣는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views.py에 여기는 pk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포스트 아이디로 있어요. 여기를 pk로 바꿔줄게요. urs.py를요. 네,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메뉴 4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책에는 뮤라 빈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요 블록 컨텐츠에 여기다가 블록 컨텐츠가 아니라 블록 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드 블럭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을 어디서 코딩하시면 돼요? 리스트에서 코딩하시면 돼요. 여기서 밑에다가 블럭 1 고 엔드 블럭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거 블록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보면은 테스트입니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1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는 테스트입니다가 없어요. 왜요? 지금 블럭 1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블로그 리스트한테만 있죠. base.html이 여기 블럭 1이 있는 거는 얘한테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한테 이 블럭이 없으면 이 공간은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스크립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 2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엔 블로그 디테일에다가 여기는 2죠. 2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얼럴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엔드 블럭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안녕하세요 경고창이 뜨겠죠. 여기서는 안 뜨고요. 여기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base.html이 여기 있고요.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원 들어가 보면 안녕하세요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목록으로 가보면 안녕하세요가 뜨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스태틱 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폴더는 웹사이트를 꾸미고 기능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고정된 파일들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CSS를 추가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링크 한 다음에 여기다가 hello.css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폴더에 이 hello.css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읽지 못해요. 왜요? 렌더는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템플릿 태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로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변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서요? settings.py에서요. config에 settings.py 여기서 여기 static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밑에요. 여기 static ur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static 폴더를 하나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템플릿 폴더 밑에 new 폴더 static이라는 폴더에서 static 파일을 찾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new 파일 custom.css 이렇게 주고요. 헤딩1은 컬러는 레드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ase.html에 오셔서요. 여기 맨 위에다가 이거는 필요없는 주석이니까 지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load static 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경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템플릿 태그에 static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이건 settings.py의 static 폴더죠. 그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css 폴더 안에 custom.css를 불러와라 라는 겁니다. 그럼 static 안에 css 폴더가 하나 더 있었게 됐죠? css 폴더 하나 더 만들고 css를 넣어주고요. 자, 저장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대로 불러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와서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대 경로로 되어 있는 기존 파일의 모든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상대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 폴더 밑에 cat.jpg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 여기, 그리고 CSS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부분, 그리고 링크의 태그의 href 속성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드 코딩도 작동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태그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자, 우린 실행 및 테스트는 같이 해봤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